서울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20대 여성 영무원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남성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 앞 통로가 통제선으로 막혀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30대 남성 A씨가 20대 여성 영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는 당시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 영무원을 뒤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성 화장실을 쓰는 중에 신원 미상의 남성이 들어와서 칼로 범행을 저질렀고, 사건이 발생한 장소입니다. 남성의 범행 직후 여자 화장실 내부에서 비상벨이 울렸고 시민과 영무원들이 남성을 현장에서 제압해 경찰에 넘겼습니다. 피해 영무원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 반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피해 영무원과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가 파악되는 대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네, 어젯밤 서울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20대 여성 영무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해당 남성은 피해자와 입사 동기였고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다가 1심 선고 하루 전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 앞 출입금지를 알리는 통제선이 설치돼 있습니다. 30대 남성 A씨가 순찰 중이던 20대 여성 영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현장입니다. A씨는 1시간 넘게 신당역에 머무르다가 피해자 B씨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걸 보고 뒤따라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여성 화장실을 쓰는 중에 신원 미상의 남성이 들어와서 칼로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 B씨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원한을 품은 보복성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B씨를 찍은 촬영물로 협박하다 고소당했고 회사에서도 직위 해제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당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이후에도 A씨는 B씨를 스토킹하는 등 범행을 이어가다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경찰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오랫동안 범행을 준비해왔다고 진술했는데 실제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A씨는 범행 당시 일회용 위생물을 쓰고 미리 준비해온 흉기를 B씨에게 휘둘렀습니다. 피해자 B씨는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경찰 신변보호를 받았지만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보호 조치가 종료됐고 스마트워치 등도 차고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보복성 여부를 더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부터 종교계까지 분노에 찬 성명들이 쏟아졌습니다. 6년 전 이 한 공용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한 여성이 살해된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 도대체 변한 게 무엇이냐라는 물음이 많았는데요. 잠시 보겠습니다. 네, 먼저 진보당은 이번 사건은 여성 혐오 범죄라며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스토킹 범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6년 동안 우리가 배우고 변한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했고,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평범한 여성의 삶을 망가뜨리는 스토킹 범죄를 막을 방지책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일했던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은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다며 공사는 각성하고 책임을 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한국여성의전화는 그동안 수사기관과 사법부, 국가는 무엇을 했느냐며 얼마나 더 많은 여성이 죽어야 하느냐고 국가에 물었습니다. 신당역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모 씨에 대해 경찰이 기존 살인에서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계획범행 정황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오는 월요일 전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신당역 살인 사건의 피해자 전모 씨는 애초 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구속 하루 만에 혐의가 보복살인으로 변경됐습니다. 보복살인은 최소 징역 10년 이상이 내려지는 범죄로 징역 5년 이상인 살인 혐의보다 처벌이 중합니다. 경찰은 전 씨가 피해자로부터 스토킹과 불법 촬영으로 신고당하고 재판까지 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범행 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정황도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범행 8시간 전쯤인 지난 14일 낮 1시 20분 집 근처 은행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자신이 가진 현금 전액인 1,700만 원을 뽑으려 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해 결국 찾지는 못했지만 경찰은 전 씨가 도주 계획을 세우기 위해 현금 인출을 시도한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 씨는 범행 전 흉기를 미리 준비하거나 피해자의 근무지와 시간을 사전에 파악해 기다렸다가 범행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PC와 외장 하드도 확보하고 휴대전화 사용 기록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범행 계획한 거세요? 경찰은 피의자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 씨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지도 곧 결정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모 씨가 범행 전 피해자의 옛 거주지 근처에도 찾아가 2시간 정도 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치밀한 계획 범죄 정황이 드러나는 가운데 경찰은 내일 전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노란 점퍼를 입은 남성이 한 여성의 뒤를 쫓아 건물 안으로 들어섭니다.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동료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모 씨입니다. 범행 당일 사건 현장에서 14km 정도 떨어진 피해자의 옛 거주지 일대를 찾아갔다가 다른 여성을 피해자로 착각해 뒤따라간 모습이 주변 CCTV에 포착된 겁니다. 전 씨는 이미 거주지를 옮긴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자 구산역 영무실을 찾아가 근무 일정을 알아냈고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신당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전 씨는 범행 당일 계좌에서 1,700만 원을 출금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전 씨는 가족을 위해 현금을 준비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행적들이 모두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범죄 정황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씨에게 적용한 혐의도 살인죄보다 최소 형량이 5년 이상 무거운 보복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 씨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가 큰 특정 강력범죄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이 다 돼가지만 여전히 스토킹으로 인한 비극적인 사건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처벌법이 스토킹 피해자들을 전혀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스토킹 처벌법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짚어보죠.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발의된 건 1999년 15대 국회 때였습니다. 당시엔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스토킹 피해 사례가 집중됐는데요. 여배우가 승용차 트렁크에 5시간 넘게 감금되거나 주인 없는 빈집에 들어가 동영상 촬영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가수 김창완 씨는 10년 넘게 쫓아다닌 스토커 때문에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느낌이었다고 당시 심경을 전하기도 했죠. 결국 국회에서는 벌금 8만 원의 경범죄로 분류됐던 스토킹을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 법안을 내놓았지만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그로부터 22년이 흐른 뒤에야 뒤늦게 국회를 통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스토커 김태현은 피해자가 연락을 끊고 만나주지 않자 집으로 찾아가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합니다. 스토킹 범죄 공포가 다시 한번 우리 사회를 흔들었고 제2의 김태현을 막기 위한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해 그해 10월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여성계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가해자 처벌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피해자 보호 조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결국 법 시행 1년도 채 되지 않아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14일 신당역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영무원 살인 사건. 피의자 전모 씨는 상습 스토킹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피해자를 찾아가 끔찍한 일을 벌였습니다. 무기력한 법 앞에서 희생당한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연으로 다시 한번 스토킹 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신당역 살인 사건 피해 유족도 스토킹 범죄만큼은 선구속 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우선 폐지하자는 움직임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스토킹 가해자들이 온갖 수단을 이용해 이 합의를 협박하는 일이 없도록 이제라도 늦지 않게 이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만 31살의 전주환이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전주환은 범행 당시 장갑을 껴서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 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자,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정인용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자, 경찰이 오늘 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신상을 공개했군요. 네, 서울경찰청은 내외부위원 7명으로 꾸려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1시간여 논의 끝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만으로 31살인 전주환이었습니다. 위원회는 전 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인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와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이번 주 중으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인 만큼 그때 실제 모습이 언론에 공개될 전망입니다. 자, 추가로 공개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 씨가 범행 당시에 장갑을 사용하는 등 사전에 계획을 했다 이런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죠. 네, 전 씨는 지난 14일 밤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숨지게 했는데요. 당시 전 씨는 위생모를 썼을 뿐 아니라 스포츠용 코팅 장갑도 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전 씨는 자전거를 타기 위해 장갑을 샀다가 범행에 쓰게 됐다고 진술한 거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머리카락은 물론이고 지문도 남기지 않으려 한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앞서 범행 당일 피해자가 예전에 살았던 주거지 일대를 2차례 배회했고 이전에도 방문한 적이 있는 거로 파악했는데요. 흉기 같은 범행 도구도 사전에 준비했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GPS 정보를 조작하기 위한 목적의 애플리케이션도 설치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전 씨는 애초 오래전부터 범행을 준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가 지금은 우울증 등을 언급하며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잇따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계획적 범행이라는 걸 부인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